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뭐 인도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넘어갔다네요. 아니, 저번에 베트남 그 국빈 방문으로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베트남 금방 가고, 아니 세상에, 이게 와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가고 다음 년에 또 오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아니, 베트남은 저번에 우리가 갔다가 다시 베트남 그 수반이 우리나라 다시 왔다가 다시 이재명이 갔다가, 아니 베트남하고는 무슨 형제지간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재명의 외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는데, 이재명의 외교가 지금 완전히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인도 갔다가 지금 베트남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트남하고는 무슨 아주 무슨 형제 무슨 아니 그 이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또 브라질 룰라,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사회주의였거나 과거에 또 이거나 하여튼 이런 나라들, 그리고 하나같이 트럼프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볼 때는 상당히 고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정동영 사태 있죠? 이것이 일파만파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사령관이 직접 국방부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안규백에게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국방부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미사령관이 직접 안규백을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IS 여기에서 구성의 핵시설이 이미 인용이 됐다, 뭐 언급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빅터 차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CSIS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영이라든지 애들이 변명하는 건 뭐냐면, 구성 핵시설은 이미 알려져 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변이라든지 거기서 몇 킬로 쪽 그 부근 뭐 이런 식으로 그 추상적으로 언급됐을 망정, 구성이라는 말을 딱 집어가지고 구성 핵시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건 분명하다. 심지어 말이죠, 장도혁 대표가 이번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났든 간에 분명히 의원들을 만난 건 사실이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지금 파4를 써놨단 말이죠. 까불면 다친다 이걸 갖다가. 그만큼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행보는 계속해서 뭔가 트럼프 보란 듯이 엇박자를 내는 행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미동맹 난리 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흔들린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뭐 잘만 올라가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주식하는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본데, 이거는 말이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막아 놓으니까, 그리고 또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덩달아서 갈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서, 증권시장으로 몰려서 부동산 시장으로 갈 돈이 이쪽으로 몰렸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도 전부 다 증권시장으로 몰려서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뭔가 과매수 구간이라 그래요. 과매수, 지나치게 많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반도체, 지금 반도체 경기는 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반도체 경기도 또 올해 여름 되면 꺾인다는 말도 있고,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그 목표가를 하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또 카카오라든지 이런 주식도 한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지금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또 목표가도 뭐 시원치 않아요. 오히려 하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더기로 지금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도 보면 몇 가지가 그렇게 올라간 거지, 뭐 대개의 종목은 전부 다 죽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주식으로 떼돈 벌었을 것 같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통계를 보면은 개인 투자는 미친 사람이 60%가 넘어요.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뭡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많이 남았다. 배가 부르니까 말이죠. 내가 이제 샀던 것이 본전되고 거기서 조금 남으니까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은 뭐 먹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 자꾸 목표가를 높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는 조금 ING예요. 그건 저도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 지금 주식시장 그거 하나 가지고 이재명이가 자기가 성과를 엄청 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또 이재명의 뭐 인기를 갖다가 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외교를 죽쓰고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하고 또 휴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갖다가 다시 뭐 트럼프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파키스탄이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서 성사시키려고,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ING다.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을 보니까 이란은 혁명수비대는 강경 노선을 걷는 거고,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온건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파하고 주화파하고 지금 갈등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분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 이상한 거는 말이죠. 아니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서 지금 협상파와 또 비협상파로 나눠져 가지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란에서 파키스탄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쪽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지타바가 협상을 하라고 그랬다는데 도대체가 모지타바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지, 아니면 모지타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혁명수비대가 모지타바는 있지도 않은데 모지타바를 팔아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아직은 불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시간을 벌려고 사실은 그렇게 협상 기간을 늘리는 건지, 정말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은 뭐 무력을 쓸 그런 의도는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여튼 아직은 말이죠,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외교가 너무나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유 우파는 말이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트럼프를 응원해 줘야 됩니다. 트럼프를 응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트럼프가 지금 이란의 배를 잡고 있어 가지고 이란이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를 비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들처럼 말이죠, 또 이재명처럼 트럼프에 계속 반기를 뜨는 쪽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도움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좌파들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하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엇박자를 계속 내가지고 저런다는 얘기는 트럼프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계속 좌파가 집권할 수 있는, 또 좌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거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뭐 이재명을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6월이면 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기대하고서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이 힘이 빠지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자유우파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안에서 이재명 힘을 빼야지, 바깥에서부터 말이죠, 그런 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너무나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가 나중에 집권하는 데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미동맹을 제대로 일부러 흔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을 일부러 흔들어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못 살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파한테 좋은 게 아니라 좌파한테 좋아요.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가 못 살게 되니까, 베네수엘라도 처음에는 주식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주식이 막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거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거지 나라가 되니까 계속 좌파가 집권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강신업태입니다.